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봄이 만연했어요. 네. 거의 봄이 아니고 거의 여름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낮의 날씨는 그냥 밖에 나가면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네. 예, 뭐 K리그 직관 가시는 분들, 뭐 야구 직관 가시는 분들, 야외 스포츠 직관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낮에는요 그냥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뭔가 태양을 피해야 되는 계절이 벌써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벚꽃이 피려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토트넘. 벚꽃이 핀다고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극명하게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토트넘인데 프리미어리그 리그 내에서와 이제 유로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꽃의 희망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리그 성적은 많이 암울해요. 유로파 리그에서는 4강까지 일단 오르면서 지금 유로파 리그가 어쩌면 올 시즌의 성패, 팀의 단기적인 미래까지 좀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로파리그 이제 4강까지 올라가니까 아 트로피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희망의 봄꽃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국내 팬들은 더욱더 좀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게 손흥민 선수가 첫 우승 트로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유로파리그 4강까지 온 이상 어떻게든 손흥민 선수가 꼭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드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좀 바라시는 국내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사실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도 따야 되고 네.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권이라는 또 그 진출권도 따야 되는 상황에서 요거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유럽 대항전 진출권은 지금 리그에서는 딸 가능성이 제로라고 봐야 되고요. 네. 리그는 너무 부진하지만 그래도 유로파 리그는 잘하고 있고 이 유로파 리그를 우승하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나갈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경우는 유럽 대항전 진출권도 이 유로파 리그 우승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저희가 지금 노팅엄과의 경기를 보기 전입니다. 네. 촬영 일자가 월요일이라서 이제 화요일 새벽에 펼쳐질 노팅엄전을 보기 전인데 리그는 지금 15위예요. 근데 유로파 리그는 4강 진출.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림이 지금 좀 펼쳐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너먼트 성적이 좀 묘하게도 올 시즌 그래도 포스테코글루가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리그컵도 준결승까지 오르긴 했잖아요. 그쵸. 그래도 최근에 토트넘을 맡아왔던 감독들 중에서 참 독특하게도 토너먼트 성적 자체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역시 이 동기부여의 차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토트넘 리그 경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포스테코글루가 리그 던졌다. 던졌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제 리그가 좀 죽쓰는 경우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이상 힘줘봐야 의미 없다. 차라리 우리는 유로파 리그에 매진하고 리그는 그냥 하든 말든 라인업에 힘도 빼고 뭐 가끔 손흥민 선수 선발에서도 빼고 그러면서 좀 힘을 뺀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동기부여의 차이 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진출 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로파리그가 이제 토트넘에게 실질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경우의 수 네. 지금은 유로파리그 우승이거든요. 거기에 매진했기 때문에 역시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을 상대하는 팀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유로파리그의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디오 분석을 하고 토트넘의 경기를 파악하려 하겠지만 매번 이제 같은 리그에서 상대했던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워낙에 경쟁력이 좀 높은 뭐 실제로 지금 UEFA 대회에서도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리그가 프리미어리그이기 때문에 매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되는 리그보다는 상대적으로 토트넘을 익숙해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력차가 더 나는 팀들을 자주 만나는 대회가 이제 유로파리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점도 하나의 이유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유로파리그 집중의 선택 때문에 지금 이제 리그에서는 경기력 저하 선수들의 어떤 피로 누적 이런 부분들이 또 좀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 입단 이후에 토트넘의 지금 리그 성적은 최악의 성적. 네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강등권하고 격차가 좁혀지는 거 아니냐. 물론 지금 강등 세 팀의 토트넘이 내려갈 가능성은 제로지만 네. 그런 어떤 위험성까지 갖고 있어서 어쨌든 리그 성적 부진과 맞물려서 유로파리그의 여파로 지금 리그는 조금 최악의 성적으로 좀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좀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리그는 어차피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게 집중을 해서 리그가 또 힘들어진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집중을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 그 외의 것들의 문제점이 좀 보여진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참 많은 이제 갈리는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갈리는 평가 중에서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건 사실이죠. 가끔 보면은 다른 의미로
의미로 재밌을 때도 많아요. 상대 팀을 재밌게 하거나 네. 그냥 경기 자체가 분명 쉽게 가야 되는데 상대팀을 재밌게. 네, 묘하게 재밌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색깔은 뚜렷합니다. 뭐 저희 이제 원투펀치에서도 많이 이야기해왔지만 수비 라인 높고 전방 압박 강하고 풀백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 뭐 공격 축구 자체를 구사하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제 포스테코글루의 축구를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너무 익숙해하기 때문에 네. 다 간파를 했어요. 그럼에도 포스테코글루가 플랜 A를 고집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갖고 있는 전술의 단점만 노출이 됐는데 높은 수비 라인의 뒷공간인 역습에 의해 쉽게 공략을 당했다는 점, 후방 빌드업만 고집하는 방식이 템포를 늦추면서 결과적으로 공격 전개가 안 되게끔 만든다는 점, 네. 공격 마무리의 세부 전술 부족, 심지어는 세트피스 수비 문제까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어 왔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문제가 선수단의 부상 문제와도 이어진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메로, 판더벤, 벤 데이비스 시즌 중에 계속 이런 핵심 수비수들이 줄부상을 당했는데 이거는 역시 전술적 요구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신체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유로파리그 8강이 열리기 전에 자국 언론의 보도가 좀 심상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일각에서는 유로파리그 8강에서 탈락을 할 시, 그러니까 준결승에 못 갈 시에 포스테코글루가 시즌을 못 마치고 그대로 경질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거든요. 일단은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지금 한숨을 돌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BBC를 비롯한 현지 언론에서는 여전히 포스테코글루의 입지는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가 없다면 아마 시즌 종료 후 감독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좀 분위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처음 왔을 때는 그래 토트넘 뭐 순위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게 토트넘의 꼴이지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토트넘의 그런 공격적인 모습에 대해서 막 열광하는 팬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게 너무 안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팬들도 지치게 되고 이제 경질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것 같아요. 우승 안 하면은 포스테코글루는 이후는 좀 없을 것 같다. 네. 라는 게 확실히 여러 가지 중론인 것 같고 선수단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말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일단 최근에 인터뷰부터가 포스테코글루가 원래 되게 평정심을 갖고 침착하게 인터뷰를 했던 것과 다르게 네. 논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쵸. 지난 시즌 한창 잘 나갈 때는 주심의 몇몇 판정 이슈에 대해서 심판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우리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면 올 시즌에도 똑같이 이제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되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했어요. 네네. 현지에서 되게 화제가 됐던 게 사실 그 내용인데 포스테코글루가 불과 1년 전과 지금의 인터뷰 논조가 너무 다르다. 뭔가의 압박감을 갖고 있으니까 초조해하는 게 내용에서도 보인다.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또 이런 재미있는 말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좀 공교롭겠지만 나와 조금 더 함께하게 될 것 같다. 그게 이제 프랑크푸르트전에 승리한 다음에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가 남겼던 인터뷰거든요. 이런 점들이 분명 이 감독이 압박감을 좀 느끼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볼 수 있게끔 만드는데 특히 이제 시즌 중에 뭐 주장 손흥민 선수 또 부주장 메디슨 선수 두 선수가 이제 동시에 선발 제외가 됐을 때도 현지에서는 혹시 이거 선수단하고 갈등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잠깐 나오기도 했었고 감독이 신경질적으로 변했다라는 막 내부 이야기들이 네. 이건 루머겠지만 잠깐씩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유로파리그 준결승 진출하고 나서 다들 함께 좀 기뻐했던 거나 아니면 뭐 감독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어쨌든 선수들이 응집력을 보여줘서 프랑크푸르트전에 아주 좋은 수비력을 보인 끝에 준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낸 전까지 봤을 때 뭔가 이게 감독과 선수 간에 지금 불화가 직접적으로 있다기보다는 네네. 최근에 성적이 워낙 좀 안 나왔고 감독 거치에 대해서 계속 현지 언론도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뭐 의견 차이나 혹은 어떤 중압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조급한 상황들이 나오는 그런 정도의 지금 분위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내부 분위기가 무조건 안 좋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축구는 선수들이 하는데 이 선수들의 이제 부상 문제도 분명히 아까 언급을 했었고 거기다가 토트넘의 뎁스에 관련된 문제도 계속해서 좀 지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유로파리그의 성적을 얘기 드렸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가 갖고 있는 올 시즌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렸고 잠깐 뭐 팀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건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잖아요. 결국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또 살펴봐야 되는 거는 순자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선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수단 지금 이제 부상이 워낙 많은데 로메로, 판더벤 동시 이탈 기간이 올 시즌 너무 길었었고 메디슨도 이제 부상으로 좀 빠져있던 기간이 있었던 데다가 지난번 프랑크푸르트전 때 그 산투스 골키퍼하고 직접적으로
강하게 충돌을 네. 해서 아마 한동안은 경기에 좀 못 나서 있게 유력해 보이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비진들 줄부상, 메디슨도 빠져있는 기간이 있고 그게 이제 수비에서의 불안함 혹은 공격력의 어떤 저하 이런 문제로까지 쭉 이어졌었는데 사실 토트넘의 스쿼드 뎁스가 매 시즌마다 지적되었던 문제이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영입 자원을 보면 백업 자원 영입을 실패하거나 너무 이제 어린 유망주를 지금 당장 쓰려는 목적으로 데려오는 선택을 토트넘이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주전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게 지금 토트넘의 네네. 스쿼드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선수단도 뭔가 꾸준히 이 모든 대회에서 그것도 한 시즌 동안 안정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기에는 어려운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시즌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지금 이제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가장 좀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팬들도 그렇지만 토트넘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손흥민 선수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이슈가 아닐까. 그렇죠. 일단 프랑크푸르트와의 8강 2차전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아예 결장을 했고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4강전을 앞두고 얼마나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를 회복할지가 지금은 좀 관건인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8강 2차전을 앞두고 본인은 참고 뛰려 했던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후연까지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발 통증 때문에 결국 후연에 참여했지만 정상적으로 후연 소화를 못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웬만하면 출전을 시키려고 했지만 몇 주 동안 알아왔던 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한동안의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손흥민 선수에게 진단을 했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의 이 토트넘 전력에서의 지분은 워낙에 크죠. 지금도 팀에서 최다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유로파리그에서도 일단 3골을 넣었었고 그리고 일단 선수단 내 주장이고요. 어쨌든 4강 복귀를 목표로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는 것, 재활을 하는 것이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도 또 토트넘에게도 중요하다. 그리고 역시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돌아와서 100% 컨디션으로 활약을 해줘야 토트넘의 왼쪽 공격은 물론이고 뭔가 공격 마무리 또 슈퍼스타의 존재라는 그 엄청난 존재감 때문에 네. 토트넘도 분명 유로파리그 4강 무대에서 전력을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4강을 만나게 됩니다. 이 4강 상대는 어떤 팀이에요? 4강 상대는 노르웨이의 보데글림트라는 팀입니다. 최근 시즌들마다 보데글림트가 유로파리그에서 꽤 좋은 활약을 했었어요. 어떤 대회건 4강 정도 오르는 팀은 그 리그가 어떻고 선수들의 가치가 어떻고 이런 거 뭐 대진 운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4강까지 올랐으면 그냥 강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에 대한 내부 상황을 봤으니 이제 4강에서 만날 보데글림트는 어떤 팀인가도 봐야 되는데 이 보데글림트가 지금 2020년대 들어서 노르웨이 리그를 5시즌 중에 무려 4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4강 진출이 노르웨이 구단 최초로 유럽 대항전 4강에 오르는 역사를 썼는데 지칠 줄 모르는 기세를 타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보데글림트가 가장 무서운 건 역시 홈에서의 성적인데 유럽 대항전 원정 팀들에게 지옥으로 불립니다. 왜냐면 지금 유럽 대항전 홈 10경기에서 9승을 거뒀고요. 원정 성적이 3승 2무 5패거든요. 근데 홈에서는 무려 10경기 9승이에요. 네. 엄청난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 이 아스프미라 스타디온이 인조잔디 구장입니다. 북유럽 노르웨이 날씨는 굉장히 춥잖아요. 천연잔디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스타디움은 인조잔디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토트넘 선수들은 평소에 천연잔디에서 공을 차니까 인조잔디의 순간 들어왔을 때 중심을 잡는 거나 스텝을 받는 거나 혹은 공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는 날씨. 5월에도 여전히 추운 날씨를 자랑하는 곳이 노르웨이예요. 물론 이제 날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북극권 근처의 날씨는 5월에도 여전히 쌀쌀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정팀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결국 보데글림트가 갖고 있는 조직력인데 이런 환경을 활용하는 전술에 능합니다. 빠른 전환, 측면 공격, 높은 활동량. 상대는 인조잔디여서 적응을 못하고 있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보데글림트 선수들은 역시 우리 집이야 하면서 편하게 뛰어다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내용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보데글림트가 꺾었던 주요 팀들 로마, 셀틱, 알크마르, 라치오까지 이 팀들이 다 이 보데글림트 원정에서 전통적으로 고배를 마셨던 팀들이거든요. 토트넘도 당연히 이 보데글림트 원정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두 팀 간의 역사적인 첫 맞대결인데 보데글림트 원정은 정말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홈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에는 원정에서는 토트넘이 조금 힘을 좀 약하게 좀 가져가면서 뭔가 좀 중심을 잡고 이제 홈으로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1차전은 지지 말자라고 좀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 보데글림트가 토너먼트 경기 기준 홈에서는 6승 1패 원정에서는 전패입니다. 우린 지지만 말자. 그런 마인드로 갔다가 토트넘 홈에서는
무조건 이기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홈 원정을 나눠서 경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보여지죠. 그러면 만약에 보드글림트를 꺾고 결승에 진출한다면 이제 어디랑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빌바오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자와 만나게 됩니다. 네. 빌바오는 뭐 최근에 이제 아틀레틱 클루브라고 부르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빌바오라고 많이 불렀었죠. 근데 공식 명칭을 이제 아틀레틱 클루브라고 불러서 뭐 둘 다 같은 명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상대잖아요. 네. 어떻게 좀 만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그에서는 토트넘처럼 지금 좀 부진한데 유로파 리그에서는 레알 소시다드 그리고 명승부를 펼쳤던 리옹전 이 팀들을 꺾고서 이제 맨유가 유로파 리그에 올라왔고 또 유로파 리그 우승을 토트넘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최근에 했죠. 2016-17 시즌 당시 이제 무리뉴 감독 첫 시즌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로파 리그를 우승을 했었는데 당연히 맞대결은 원래 전통적으로 맨유가 토트넘에게 강했는데 이걸 봐야 돼요.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 감독이 되면서 오히려 토트넘이 맨유에게 좀 강한 면모를 최근에 많이 드러냅니다. 네네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만났을 때 맨유도 토트넘 못지않게 리그에서 많이 부진해하고 있고 포스테코글루가 유독 맨유한테 좀 강했다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만났을 때 조금 토트넘도 자신감을 가질 만한 기록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틀레틱 클루브는 어떠냐? 지금 라리가 4위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은 아틀레틱 클루브의 홈경기장에서 원래도 결승이 열리기도 되어 있었는데 때마침 지금 아틀레틱 클루브가 4강까지 올라왔어요. 잘하면 아틀레틱 클루브가 우리 결승전에 본인들의 홈에서 치를 수 있는 굉장히 또 독특한 상황이 맞이했는데 아마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겠죠. 이 팀은 이제 바스크 지역 순혈주의, 무조건 바스크 지역의 선수들만 영입하고 키우고 쓰는 것으로 상당히 유명한 구단이고요. 윌리엄스 형제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 뭐 조직력도 좋고 피지컬도 바스크 지방 사람들이 다 그렇듯 굉장히 단단한 팀이고요. 사실 지금 유로파리그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이 프리미어리그 두 팀이 아닌 아틀레틱 클루브예요. 전통적으로 토너먼트에서 좀 강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고 특히 유로파리그에서는 맨유도 이전에 퍼거슨 감독 시절에 맨유도 아틀레틱 클루브가 꺾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 점들을 보면 맨유를 만나도 당연히 쉬워질 거라 예상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포스테코글루가 맨유에게 좀 강했다라는 점 이걸 기대해야 된다. 하지만 아틀레틱 클루브가 개인적으로 맨유보다 토트넘이 만났을 때 훨씬 더 까다로울 수 있는 상대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서 조금 굉장히 뭐 6강이라고 불렸던 두 팀이 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유로파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는 거니까 많은 팬분들 프리미어리그 팬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 그렇죠. 토트넘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토트넘을 중심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면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역시 첫 번째 일단 손흥민 선수의 복귀가 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갖고 있는 팀 내에서의 지분, 리더십, 당연히 중요할 때 터져주는 그런 해결 능력들. 지금 이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했을 만큼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골을 혹시 못 넣는다 하더라도 동료들에게 계속 좋은 패스를 뿌려주면서 기회 창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든 빨리 돌아와야 한다라는 게 지금 토트넘에게는 중요해 보이고 두 번째는 수비 안정입니다. 프랑크푸르트와의 그 원정에서 치렀던 8강 2차전은 토트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까지 지적되어 왔던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경직성, 플랜 A만 있다라는 그 비판을 이번엔 보란듯이 포스테코글루가 비껴갔어요. 평소보다도 수비적인 전술을 쓰고 또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아예 잠그는 용도의 수비 강화 교체까지 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유연성이죠. 그리고 거기서 따라오는 수비 안정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는 로메로와 판더벤이 모두 경기를 뛰고 있는데 뒷공간, 세트피스 이런 수비 불안을 잘 메워서 유연한 수비를 보여주는 것이 토트넘에게는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역시 스쿼드 뎁스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 토트넘의 올 시즌 팀 컨디션은 주전 몇 명이 빠졌을 때 대비가 잘 안 되는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독이 이제는 유로파리그에 집중하기로 한 이상 리그에서는 최대한 힘을 빼고 혹시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무조건 유로파리그 우승에 매진하겠다는 생각으로 덤벼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데글림트 원정에 잘 적응을 해야 되겠죠. 여기 5월에도 춥고 인조잔디입니다. 토트넘은 이미 FA컵에서 오브리그 팀 테머스 원정에 가서 거기도 인조잔디였거든요. 오브리그 팀 상대로 인조잔디에 대한 적응 문제가 좀 나오고 경기력도 안 좋아서 연장까지 갔었어요. 그만큼 이제 인조잔디에 대한 변수를 이번에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위닝 멘탈리티죠. 결국 이제 토너먼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수들의 응집력인데 토트넘의 경우도 이 17년 만에 무관을 끊고 반드시 트로피를 들어올리겠다라는 그런 헝그리 정신이 네. 트로피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선수들에게서 나와야 당연히 우승할 확률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이게 토트넘이 그래도 단판에 강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멘탈이거든요. 그렇죠. 이 멘탈을 얼마나 잘 끌고 갈 수 있느냐, 끝까지 집중하느냐.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아 이제 좀 우리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하는 순간 아마 무너질 거고 네. 끝까지 우리가 리그에서는 그래도 조금 보여주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임한다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17년 만에 트로피를 돌릴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가게 되네요. 그렇죠. 우승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과연 TFF에서 뭔가 우승 후기 방송을 또 찍게 될지 이제 한 달 남은 한 달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